1단락 볼게요. 주제 세팅 단락이에요.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벌써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모순관계를 이렇게만 규정해버리면 정보가 완전 불충분해요. 그런데 잘 들어. 이 정보 불충분 문제는요. 해결 방법은 처리를 안 하는 게 원래는 의도고 해법이에요. 그런데 의도가 좀 다를 때가 있어. 즉, 그 의도가 처리를 하지 말라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야, EBS랑 기출에서 이미 건드렸지요. 너 이 시험 범위에서 이미 건드려서 알고 있지요. 얘는 후자였던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들였던 애들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였던 강사들 때문에 출제 오륜이 같은 개쌉 소리가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발 좀 비용신들이 전공 학사 딸이도 아니고 비전공 학사 딸 애들이 뭐 석박사도 아니고 비전공 학사들이 제발 좀 수능 출제 오류에만 이런 얘기 좀 하지 좀 마. 물론 오류일 수 있거든요. 오류일 수 있어. 근데 국어는 딱 2차례 빼고 출제 오류 없어요. 그리고 한 차례조차도 사실은 오류라기보다는 복수정답이에요. 복수정답. 선생님 복수정답 출제, 나는 복수정답 출제 오류라고 보지 않아요. 왜? 논리적으로 모순은 아니잖아. 두 개가 정답이었을 뿐인 거야. 문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출제 오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오류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야. 성립 자체 하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이제 복수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결이 달라. 문학에서의 복수정답 느낌과 독서에서 복수정답 느낌은 많이 달라. 그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다시 와. 자, 의도가 처리하지 말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 이미 알고 있자. 얘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가 다 깨져요. 그런데 더 이상 얘를 모른다고 접근할 수가 없다니까. 안다고 접근이야. 이미 5년 된 시험이라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를 준다는 건 이해를 무조건 하라는 얘기야. 예시라는 건요. 이해해라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의 명제를 피라고 하면 피와 나피는 모순관계이다. 자, 벌써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봐봐요. 전체 집합 유가 모두 참이라고 해봐. 그럼 피와 나피는 동시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요. 모순관계는 되게 특수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건 이미 EBS와 기출에서 다뤘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당연히 또 EBS에 이걸 다룬 지문을 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피와 나피가 모순관계고 피와 나피가 모두 참인 것을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 즉 모순관계에 관련된 법칙을 무모순율 법칙이라고 하고 그런데 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미 기출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쪽 내용이나 뒤쪽 내용이요. 하나 더. 심지어 이 지문은 하도 이슈가 돼가지고 19학년도 다음에 평가원 공문서로 여러분 보시라고 나오는 수능 대비 학습 방법 안내라는 공문서에 이 지문을 실어놨고 이 문제를 실어놨어요. 출제 오류에 대해서 출제 오류라고 언급하는 이 바보들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정말 친절하고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그거 보지도 않고 국어에 대해서 알갈바 하는 거는 좀 걔가 뭐 무식하고 모르고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얘기인데 모르겠어. 국어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진짜 반성 뒤지기 좀 하세요 좀. 난신적자. 계속 봐.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래. 봐. 그러면 지금 글의 주제는요. 모순관계가 아닌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모순관계는 좀 이따 설명을 하면 알아요. 자, 글의 주제는 모순관계인 애도 있지만 아닌 애도 있다는 거야.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하죠.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에 아닌 곳이 세웠다면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하면 결론이 나올 것이고 맞죠? 다보탑은 경주에 없었을 수도 있죠. 개성이 있었을 수도 있죠. 수도 있죠. 봐봐.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야. 수도 있다. 이게 뭐야? 자, 봐. 세웠다면은 뭐야? 가정이고 현실은 아니지만 경우의 수나 확률을 생각한 거잖아. 뭐라고요? 확률의 개념이라니까. 뭐라고요? 확률의 개념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는요 이제 전과목 베이스로 봐야 되지 자꾸 이거를 국어로 좁혀버리니까 대가리가 깨지는 거야. 근데 니네는 국어가 뭔지도 몰라. 정확하게 니네가 알고 있는 그거는 그냥 국어 국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이에요. 집합과 명제단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계속 보세요. 당연히 그러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은 다른 거죠. 그러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현실과 니은 다보탑은 개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확률은 모순되진 않죠.
이걸 뭐라 그래? 가능하다라고 보겠대요. 가능하다. 확률이라니까 이 사람들아. 확률이잖아. 가능. 선생님 80일 안에 서울대 갈 수 있나요? 확률이 0%는 아니지. 근데 확률이 0에 수렴은 하겠지. 그런 거야 얘들아. 됐어요? 집중해라. 이달락. 왜 놀래? 너 안 보는 거 같지 내가? 너희 펜 움직이는 거 다 보여 여기서 보면. 왜 그런 걸 모르지? 여러분 저는 달라요. 보면 안다니까. 니네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얘가 뭔 생각하고 공부하는지가 보인다고. 진짜로. 난 딴 건 관심 없어. 미안해. 니네 이름 관심 없어. 미안해. 니네 이름 관심 없어. 니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만 관심이 있어. 알겠니? 난 다른 건 모르겠어. 니네가 금 쪽이었는지 어쨌는지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야. 내가 알 바는 맞아. 근데 내가 할 바는 아니야. 오은영 선생님 찾아가셔야 될 분은 오은영 선생님 찾아가세요. 배윤한테 온 이유는 뭐야? 수능 국어 제대로 배우려고, 내신 국어 제대로 배우려고, 국어 똑바로 배우려고, 좀 더 확장하면 대학 가려고, 좀 더 확장하면 공부 똑바로 하려고야.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도 돼야 돼. 그건 내가 해결 못해. 뭐 배윤호 PT샵 차리면 올 거야? 안 올 거잖아. 올래 진짜? 그럼 차릴게. 근데 안 와 너희는. 그리고 내가 무슨 정신과 전문이에요. 내가 무슨 테라피스트야. 그런 건 내가 못해. 그런 건 전문의한테 가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고치시는 거고 여기 왔으면 공부하는 거야. 집중해라. 습관이다. 필기만 손이 바빠도 집중력은 유지가 돼요. 여러분이 손이 안 바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글의 주제는 그래. 모순관계처럼 참 거짓이 명확한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참 거짓이 존재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어? 계속 볼게요. 그래서 가능세계라는 개념으로 오겠대. 그래서 규정을 해주겠대. 잘 들어. 이거는 개념을 하고 했다 여러분. 필연성이라는 건요. 국어에서 뭐라 그랬니? 100% 또는 0% 확률일 때 필연성이라고요. 가능성은 뭐라고요? 그 확률값이 열린 구간 0에서 100일 때 이게 가능성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필연성은 100%인 경우라고 할게요. 가능성에는요 1에서 99인 경우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봐봐. 가능하다는 뭐야? 말 그대로 가능하다야. 가능하다. 하나에서는 적어도 하나에서는 가능하다. 즉 1 이상이다. 1% 이상이다. 물론 엄밀하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봐봐. 세계라는 거는 자연수로 존재하는 거야. 1번 세계, 2번 세계, 3번 세계 자연수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 최소 자연수가 하나는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필연적이다는 뭐라고? 모든 가능세계야. 모든 가능세계. 얘는 무조건 100%야. 즉 적어도 하나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100도 될 수 있죠. 적어도 하나가 된다는 거는 전부 다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맥락이 달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즉 가능성이라는 건 1에서 99를 얘기하는 거고요. 필연성은 100을 얘기하는 거야. 필연성은 모두 돼야 되는 거야. 가능하다는 뭐라고? 0이면 안 돼. 가능하다. 0은 안 돼. 적어도 하나니까 1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1% 이상이라고 써놓을게요. 1 이상. 자연수 1 이상이라고. 됐어? 자, 그리고 봐. 얘는 수학이야.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 왜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냐면 여러분이 저 명제를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틀리고 있는 거야. 이 명제를 이해하는 건요. 여기서 안 가르쳐요.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명제, 고1 때 명제에서 안 배웠으면은 여기서 얘만 보고 얘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다는, 잘 들어. 확률이 제로라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렵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게 보편타당하게 수업 시간에 잠 안 자고 똑바로 듣기만 했으면 다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수학 공부를 하잖아. 이걸 모를 수가 없어. 근데 방향과 방법이 잘못됐다니까. 주변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그게 답답해. 그래서 제가 똑똑한 사람들 보면 정말 갈증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려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려는 거고, 자기 환경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 잘 봐라. 우리는 중학교 때 생각으로 아직도 머물러 있어. 명제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참 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배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뭐라고? 중학교 수준이라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얘는 중세 근대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고 과정 자체가.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확률 통계잖아.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귀납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현대까지 가려면 뭐라고 다시 한번 확통까지 사고가 확장이 돼줘야 된다고요. 이해됐니? 계속 봐. 그러면 우리는 조건 또는 조건 명제라고 해요. 조건 명제가 뭔데? 조건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야. 예를 좀 봐봐. X는 3 같은 거 봐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을 하는 거잖아. 이런 게 조건 명제들이야. 그럼 봐. 그런 조건 명제들을 가지고 P이면 Q이다 꼴에 가정과 결론의 명제를 쓰잖아요. 언어적으로. 얘를 수학적으로 쓰면 P에서 화살표 Q라고 쓰잖아. 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 참거짓 어떻게 판별했어요? 대입이래. 좋아. 그럼 봐봐. 이거 대입해서 증명할 수 있니? 대입해서 증명할 수 있어? 이걸 대입해서 증명한다고? 야, 그건 하나의 사례만 증명된 거야. 발레요? 좋아. 발레 어떻게 찾을 건데? 제일 빠가사리들이 이걸 발레로 풀고 있는 애들이야. 왠 줄 알아? 여러분 실전에서 발레가 생각날 것 같아요? 발레가 생각나려면요, 이 조건들을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그 조건들에 부합해서 이게 발레겠구나라고 좁힐 줄 알아야 돼. 즉 수많은 발레를 중에서 조건 따져서 발레일 확률이 제일 높은 놈을 찾아서 대입해서 발레를 찾아내는 거라고. 그런데 해설지 보면은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발레 땡 대입 끝 이렇게 해버리잖아. 해설련 해설인 거야. 왠 줄 알아요? 그 정도 대가리가 되고 그 정도 능력인 사람들은 이 바닥으로 안 들어온다니까. 하나만 얘기할까? 너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연봉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어떤 사람이니? 자, 예를 봐봐. 자, 호날두, 손흥민, 존나 부자 같죠? 아니에요. 애기예요. 물론 나는 이제 애기가 아니라 티끌. 베이노는 티끌. 우리 막 리딩방 이런 거 있잖아. 다 웃기는 얘기야. 일단 다 불법이고요. 투자 자문이라 그래요. 투자 자문. 투자 자문업을 하는 사람 중에 연봉 1타가 얼마냐? 5조야. 연봉 1타가. 5조라고요. 5조. 호날두 잘 벌어야 1,000억이야. 손흥민 잘 벌어야 100억이야. 연봉이 5조라니까. 그러니까 존나 똑똑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간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여러분이 사실은 진짜 똑똑한 사람 만나기 힘든 거야. 근데 왜 똑똑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저는요, 서울대 가서 보고 배운 것보다 GD 보고 배운 게 훨씬 많아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지용이요. 빅뱅 지용. 진짜로. 난 서울대 가서 보고 배운 것보다 스탠포드 나오신 현우진 선생님 보고 배운 게 훨씬 많아요. 수업은 듣진 않았어. 그런데 이 정점에 가본 사람들이 보는 풍경은 비슷하거든. 그러면 비슷한 풍경을 얘기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다시 좁힐게요, 수업을. 이것의 참거짓을 판별하는 걸 여러분은 고1 때 배워. 참거짓 판별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 명제를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나온 명제 같은 특수한 명제들이 있죠. Q이면 Q이다.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참이라고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참인 거야, 얘가. 알겠니? 그럼 Q는 100% 참인 명제인 거야. 그러면 내가 저기다 띄워놓은 저 문제는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바로 풀어볼까요? 봅시다. 1번. 기억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봐봐. 가능세계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능하다야. 가능하다. 자, 그럼 봐. 확률적으로 봤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잖아. 그럼 기억이 뭐니?
다부탑은 경주에 있다. 이건 현실이야. 현실에서 얘는 참이야. 그런데 가능하다. 가능세계는 뭐야?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일단락 주제 구조에 따라서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지금과 달라졌을 수도 있지. 수도 있지. 확률적으로 따져보라고. 가능성을 따져보라고. 즉 가능세계, 확률의 세계에서는 확률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1번 선지는 그냥 1번 선지가 아니라 너희한테 즉 필연적 세계와 가능한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 거고, 이해를 하면 1번 선지를 판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실 세계, 지금 현재 확률이 100%인 현실 세계에서는 틀린 명제지만 확률과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 세계에서는 가능은 하죠. 확률은 존재하니까. 그런데 2번 선지 같은 명제는 굉장히 인위적인 명제라니까. 즉 Q2면 Q2다예요. 됐어? Q이면 Q이다가 성립했죠. 그럼 얘는 100% 참이죠. 그러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어야죠. 따라서 기억은 거짓이죠. 다시 봐.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즉 Q이면 Q이다. 100% 성립하는 명제야. 됐어? 그럼 100% 성립했죠? 다보탑은 어디 있어야 돼? 개성에 있어야 된다니까. 다보탑은 개성에 있어야 되니까 기억은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끝이라고요. 왜 도대체 이 2번을 정답 선지로 설계했는지까지 생각해 보시라니까. 오늘 그린 퍼즐들 이해돼요? 퍼즐의 연결고리 이해됩니까? 오늘 종속 사건들 관계 이해됩니까? 얘가 독립적이지가 않아,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국어를 통해서 정과목을 이렇게 공부했었어야 되고 생각했었어요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고1 애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아직 어리니까. 근데 고3은 아직 어릴 수 있어. 내 친구들 중에 25살까지 키 큰 애 봤거든. 존나 부러웠어. 그런데 여러분, 고3은요 씨발 거 다 필요 없어. 성장했든 못했든 애새끼가 빠가살이든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든 다 필요 없고 좋은 결과 뇌야 돼. 인생에는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야, 전쟁이야. 무조건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극단적인 순간들이 와. 지금은 그 순간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1년 동안 무조건 성장해야 돼. 다 필요 없어. 그냥 해결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럼 봐. 딱 나왔죠. 이건 뭐야? 여러분이 수학에서 집합과 명제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해되고 끝났어요. 내 설명 100% 이해되고 끝났듯이. 전혀 부담이 없어. 너희가 풀었던 느낌하고 비교해보라고. 가벼워. 이 느낌이라고요. 이 느낌이라고. 됐죠? 계속 갑니다. 그래서 Q이면 Q이다 같은 명제들은 다시 한번 필연적이라고 100% 참이라고 힌트를 주잖아요. 모든 가능세계 100% 성립한다고 다시 한번 주잖아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가능하다. 즉 확률이 1에서 99%다. 필연적이지 않다. 1에서 99%다. 어떤 때는 성립하고 어떤 때는 성립하지 않겠지. 맞죠? 끝. 3단락. 자, 그럼 봐. 여기까지 가능세계에 대한 개념 세팅이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면 항상 이런 원리 세팅이 끝나면은 어떻게 이제 원리를 적용하는 거야. 그럼 어디에 적용하는 거냐? 그런 가능세계, 주제에 대한 담론은요, 여기에 적용을 해볼 건데 다음 상황에다가 적용을 해볼 게 있대. 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각을 하죠. 원인과 결과. 다시. 놓쳤고 지각하죠. 원인과 결과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기차 탔어? 지각하지 않았다고. 기차를 놓쳤어? 지각했죠. 기차를 탔어? 지각하지 않았죠. 논리관계가 있다고 본다고요. 됐니? 그런데 잘 들어. 난 여기가 이해가 안 돼. 자, 지금까지 내용 다 까먹고 전통 논리학만 잠깐 따져볼게요. 전통 논리학에서 뭐라 그러냐? A면 P이다. A면 B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요. A가 거짓이면요.
B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무조건 뭐라고? 이게 참이래. 씨발 왜? P이면 Q이다가 있을 때 P가 거짓이면 P이면 Q이다가 무조건 참이래. 이해되니? 그 얘기잖아. A면 B이다가 있을 때 A가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래. 씨발 뭔 소리야? 그럼 봐 얘들아. 이걸 왜 줬을까? 이거는 완전히 설계예요. 이거는 처리하지 말라고 준 거야. 왜? 이해가 됩니까? 설명 좀 해줘. 나 이 지문 100번 넘게 봤어. 아직은 나 이해가 안 돼.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물론 전통 논리학에서 이걸 주장하고 논리학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난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가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그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여기서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거든. 의도는 뭐야? 논리 구조고 정보 구조예요. 역접의 역접이잖아. 봐. 그런데 그럼에도야. 그럼 무슨 얘기야? 즉 논리적으로 이 앞에 있는 이 명제와 이 A 명제가 논리적 동치라는 거죠. 역접의 역접이니까. 부정의 부정이잖아. 에헤이. 야, P가 있어. 나 P의 낫은 P죠.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듯이. 이해됐어? 지금 이 설계를 해놓은 거야 여러분한테. 철저하게 수학적 문제라니까요. 집합과 명제단원이에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봐. 야, 왜 기차 탔으면 지각하지 않았다고 해? 역접의 역접이니까. 아니 어쨌든 왜 지각하지 않았다고 해? 이거라고. 왜 지각하지 않았다고 한데 읽어봐. 뭐 때문이래? 유사성 때문이래요. 유사성. 뭐 때문이래요? 유사성 때문이래. 자, 그럼 질문. 유사성은 참거짓 진리치입니까? 확률입니까? 참거짓 진리치입니까? 통계입니까? 통계죠. 우리 보통 기차를 제 시간에 타면 지각할 확률이 높니? 거의 100% 수렴하게 정시에 가니. 자, 봐. 기차도 사고 나서 기차도 어떤 문제 때문에 지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지리 시간에 배우잖아. 지리 시간에 문전 연결성이 제일 높은 교통수단 이런 거 배우잖아요. 정시성이 제일 높은 교통수단 뭐야? 기차잖아. 정시성이 제일 높다지 100%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해돼? 비행기도 지연이 있죠. 기차도 지연이 있어. 너 기차 타러 가봤니? 옆에다가 정시 도착인지 지연 시간인지 다 뜬단 말이야. 그 얘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유사성이라는 거 별 무슨 얘기야? 확률이에요. 확률은 어디서 샀어? 통계에서 샀다고. 통계적 확률 있잖아. 결국 무슨 얘기야? 통계적 확률로 보겠다는 거죠. 즉 내가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뭐라고? 통계적 확률 때문이라고. 통계 때문이라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근데 그 내용을 읽어낼 줄 모르니 대가리가 다 깨지고 있는 거죠. 끝났어 얘들아. 그럼 이해 하나도 이게 이해 끝이야. 그럼 봐. 문제가 바로 풀려. 봐. 41번. 자, 내가 실전이 이렇게 안 푼다 그랬다.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 실전 연습하는 거는 이제는 약간 그 의미가 퇴색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5년 전 시험이고 그러면 이미 얘는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처음 보는 퍼즐 조각이 아니야. 얘는 이미 왁구가 다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어서 그 퍼즐 조각에 집어넣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을 아예 모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푸는 설명도 좀 이따 하긴 할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맥락이야. 잘 봐. 지금 A는 뭐냐면요. 이거라고. 봐. 자, 우리는요. 기차를 타면 지각을 안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이 A야. 그러면 그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는 뭐야? 현실 세계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라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얘랑 동치 명제를 볼게. 기차를 못 타면 다시 기차를 타면 지각을 한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현실 세계 유사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됐니? 됐어?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볼게. 내가 아까 얘기했죠. 현실 세계와 유사성은 뭐겠냐고. 참거짓 진리치가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얘는 통계에 기반한 확률이라고. 즉 얘가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통계 자료가 더 많은 거야. 얘가 확률이 더 낮은 거야. 통계 자료가 더 작은 거예요. 됐니? 그럼 봐. 내가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끼리 비교할 때, 내가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끼리 비교할 때, 내가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끼리 비교할 때, 또는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끼리 비교할 때,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끼리 비교할 때, 그럼 봐요. 전제가 뭐냐면 기차를 탔냐 타지 않았냐야. 자, 헷갈리니까 정답의 사고를 좁혀서 볼게. 봐. 기차를 내가 탄 가능세계를 비교해 볼게요. 기차를 탄 가능세계를 비교해 볼게. 내가 기차를 탔잖아. 종속 사건이야. 기차를 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각을 하는 경우 있고 안 하는 경우 있지. 지각을 할 확률이 높다야. 지각을 안 할 확률이 높다야. 맞죠? 지각을 할 확률이 낮다야. 맞니? 그럼 봐. 내가 기차를 탔을 때 지각을 안 할 확률. 지각을 안 할 확률. 그 다음에 지각을 할 확률. 지각을 할 확률. 뭐가 더 높다고요? 지각을 안 할 확률이 높다고요. 지각을 한 가능세계의 확률이 더 낮다고요. 더 낮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요. 다시 봐. 기차를 탔다. 기차를 탔다. 다시 봐. 기차를 탔다. 기차를 탔다. 지각할 확률이 더 낮다. 지각할 확률이 더 낮다. 정답 3번 끝. 됐죠? 이해됐어? 그냥 수학 문제였던 거야. 40번은요. 집합과 명제 문제였던 거고요. 41번은요. 확률 통계, 조건부 확률, 종속 확률 개념 묻는 문제였던 거야. 왜? 현대 과학은, 현대 수학은 완전하게 확률적 통계적이에요. 완전하게. 물론 Q이면 Q이다 같은 인위적이고 절대적으로 참이라고 봐야 되는 지식들도 있겠지. 굉장히 근데 인위적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확률 통계적으로 가요. 확률 통계적으로. 됐어 여기까지? 봐봐. 간단하게 지금 두 문제가 다 끝났잖아. 우리가 생각하던 그 난이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지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당연히 이게 어떤 퍼즐 조각인지 모든 그림들의 말단에 달려있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미 이 퍼즐 조각 자체도 큰 그림 안에 박혀있는 상태인 거야. 그 큰 그림과 박혀있는 상태를 같이 보면 결국 이런 거였어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모든 수능 국어 지금 이렇게 종속적 관계예요. 종속 시행이라고요. 철저하게 종속 시행이에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4단락을 볼 텐데, 4단락은 형광펜 박스를 칠 거예요. 이유는 얘가 완전히 독립적인 단락이거든요. 가능세계는 4가지 성질을 지닌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렇게 한 문단에 4개 내지 6개의 정보가 군집으로 있으면 얘는 한 문항 설계하기 딱 좋다고. 그래서 발췌독하기 좋다고. 그래서 얘는 42번 문항으로 좀 이따 풀 건데, 먼저 첫 번째 일관성이라는 개념인데, 일관성은 뭐냐면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세계, 즉 1에서 99%, 따라서 확률이 0%면요 가능세계도 0%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포괄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 즉 1% 이상의 확률이 있다면 1% 이상의 확률로 가능세계도 존재한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완결성이라는 개념인데, 완결성은 뭐냐면 P이거나 나P예요. 무슨 얘기야? 배중률이래. 그게 무슨 얘기인데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래. 씨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가 봐. 네 번째는 뭐라고? 독립성인데, 독립성은 뭐라고? 1번 세계와 2번 세계의 관련성은 없다야. 즉 무슨 얘기야? 독립시행이란 얘기예요.
이해됐니? 이러면 그냥 끝났어요, 이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이 노란색 박스의 근거에서 풀다 보면요.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반대관계라고 언급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 반대관계에서 대가리가 터집니다. 왜요? 모든 학생이 연필 쓴다. 어떤 학생이 연필 쓰지 않는다. 그래, 반대되는 내용 같죠. 근데 이 반대관계와 모순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단락에서 모순관계를 언급했고 그 내용이 4단락에 나와 있는 배중률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반대관계의 관계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정보를 불충분하게 줬고 필기 좀 해라. 정보를 불충분하게 준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기출되었기 때문이라고요. 됐니? 필기 하라니까. 내가 이름 부르기를 원해요 혹시? 내가 너라고 하기를 원해요. 너 필기해라고 하기를 원해요. 하라니까. 공부하러 왔으면 해야지. 자꾸 이런 얘기 하게 만들지 말자. 우리 고3이에요. 고3 수업이에요. 제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 내가 이 잔소리 하나만 할게. 제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 우리 자꾸 저질로 가려고 하지 말라. 공부하러 왔잖아. 잘하다 가야지.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거 당연한 거라니까. 그거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럼 이게 뭐하러 왔어? 시간 때우러 왔어요? 시간 낭비하러 왔어요? 여러분 인생 안 소중합니까? 제 1분 1초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1분 1초 소중해요. 저는 1초지만 여기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초야. 나한테는 1시간이지만 100시간이라고요. 인강 듣는 친구들까지는 10,000시간이라고요. 그 시간 헛되이 하지 마, 제발. 자, 봐. 반대관계는 이렇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여러분한테 알고 있지 하고 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풀게 돼? 왔다 갔다 하게 돼. 그럼 봐. 독립성은 독립적이야. 그러니까 독립성 맞거든. 그 다음에 지문 내용에 근거해서 완결성을 보니까 완결성은 뭐예요?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참이래. 1번 맞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2번 선지 봐봐. 포괄성과 독립성? 자, 포괄성은 아까 뭐였냐면요. 1%라도 있으면 1%라도 가능세기가 있다야. 포괄성은 뭐라고? 1% 이상이면 1% 이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봐. 독립성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립성은 뭐라고? 단절되어 있다. 맞죠? 근데 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한다? 봐. 연필 쓰는 애들이 몇 명이야? 빵명이죠. 빵명이다가 성립하면 한 명이라도 있다가 어떻게 성립을 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2번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 그럼 완결성 다시 돌아왔어요. 지문에 근거해 볼게. 지문에 근거해 볼게. 2번도 맞는 거야 그러면? 다시 3번도 볼게요. 봐.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어떤 학생은 연필 쓰지 않는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뭐야 얘도 참이야 지금?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다? 존나 헷갈리기 시작을 해. 이제 애들이 대가리 다 터지는 거야. 자 4번 볼게요. 자 포괄성은 2번에서도 물어봤고 현관펜을 좀 바꿀게. 빨간색으로. 2번에서도 물어봤고 4번에서도 물어봤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자 봐. 포괄성은요.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1%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가능성 존재하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도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 4번도 맞네. 맞니? 그럼 봐. 2번은 그러네. 봐. 지금 2번은요. 가능성이 존재한다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야.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거든요. 빵 퍼센트란 얘기잖아. 그럼 빵 퍼센트인 거지 사실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포괄성이 아니라 뭐였던 거야? 빵 퍼센트는 빵 퍼센트 일관성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선지는 우리가 4번 선지를 털면서 아 그렇구나. 포괄성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니 얘는 뭐라고? 일관성에 대한 얘기구나라고 털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뭐하니? 정답이 3개 나오는데. 그래서 얘가 오답 EJ가 뒤지게 들어갔던 지문이야.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출제된 거냐면 이렇게 출제된 거예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다시 10초씩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여러분 제 수업이 상당히 피곤해요. 그걸 내가 고1 학생들 보면서 느껴. 그래서 고1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들어오고 자는 애들도 많고 그래. 그리고 다른 과목 하겠다고 쳐져서 나가. 알겠는데 야 국어가 쉬어가는 과목일 수가 없어. 어떻게 국어가 쉬어가는 과목이야? 이게 쉬어가는 과목이야? 무슨 얘기 이해돼요? 제가 거기까지 맞춰줄 수가 없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오인영 선생님이 아니고요. 저는요 테라피스트가 아니에요. 저는요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도 아니에요. 여기서 어리광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까지 여기서 흐물딱거리고 있잖아. 여러분이 인격 형성이 안 돼. 보고 배울 게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단단하게 버티고 끌어올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원래 얘는 EBS에 이렇게 기출이 됐어요. 잘 보세요. 자, 모순관계라고 하면 이항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지문 내용을 잠깐 우리 지문에 출제된 내용을 노란색으로 쓰면 이거야. 그래서 어떤 이항관계냐? P와 나 P의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당연히 봐봐. 눈이 온다, 눈이 오지 않는다야. 그런데 죄송해요. 지문에는 이렇게만 들어와 있죠. 그런데 EBS에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온다. 눈 안 온다. 자, 눈은 온다 만다 둘 중 하나인 거잖아,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봐. 눈이 온다가 참이면요. 뭐 거꾸로 썼어. 눈이 온다가 참이면요. 눈이 안 온다는 거짓인 거야. 반면에 눈이 온다가 거짓이면 눈이 온다는 참인 거예요. 둘 다 동시성립 안 되고요. 둘 다 거짓 안 되는 거예요. 지문에는 노란색만 나왔어요. EBS에서는 흰색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잡혀요. 자, 반대관계 마찬가지야. 반대관계는요, 사망관계예요. 그래서 반대관계는 여기는 안 나왔어. 춥다, 덥다가 있으면은 적당하다도 있죠. 우리 샤워실 온수 트는 거 생각해보라고. 막 추워 뒤질 것 같고, 막 익혀 뒤질 것 같고, 적당하다를 맞출 수가 있잖아. 그럼 봐봐. 춥잖아요. 당연히 더울 순 없죠. 덥잖아요. 당연히 추울 순 없죠. 추우면서 덥다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요, 뭐는데? 춥지도 덥지도 않을 수는 있어요. 왜? 적당할 수는 있으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 지문에는 노란색만 나왔어요. 됐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안 써.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은 연필을 다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반대로 뭐라고?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모든 학생은 연필을 안 쓴다. 됐니? 뭐라고 하면 돼? 얘는 봐봐. 어떤 경우야? 100명 쓴다죠. 100명 있으면. 얘는 0명 쓴다죠. 그 사이값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해돼? 이 얘기였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가 봐. 노란색만 나와버리니까 흰색만 있었어도 이해가 됐을 텐데. 무슨 얘기야? 0개에서 내잖아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EBS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 대중률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대중률은요, 이항관계에만 쓰고 반대관계는 못 쓴다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EBS에는. 그럼 끝났어. 1번, 3번은 무조건 틀렸죠. 왜? 얘는 반대관계지 모순관계가 아니야. 대중률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설계된 거냐? 42번에 1번과 3번은요, 무조건 틀려. 왜? 얘는 반대관계예요.
그런데 배중률은 언제만 쓴다고? 모순관계에만 쓰는 거야. 따라서 반대관계는 쓸 수가 없으니까 1, 3번 아웃 끝이고 답은 4번 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수능 기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자꾸 얘를 독립시험으로 보는 거야. 독립지문으로 보는 거야. 이 지문만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대가리 다 깨졌지. 만점자 148명 나왔다니까. 국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러면 안 되지. 니네 인생 걸린 일 아니에요? 국어 때문에 의사가 될 친구가 수학 교육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분 1년, 2년, 3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당장 대학 가서 연애를 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삼수하느라 내 운명의 짝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험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입을 함부로 놀린다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전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 인정하고 자기네 수준 인정하고 배울 거 배우시라고. 어차피 내 수업 듣는 강사분들 많은 거 알고 계시니까 강사분들 보고 배우시고 학생들도 당연히 보고 배우라고. 그냥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라고? 1번, 3번은 왜 틀렸다? 간단하다. 반대관계이기 때문에 틀렸다. 완결성 언제만 쓴다? 배중률은 언제 쓴다? 모순관계만 쓴다. 그래서 완결성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다. 끝. 정답은 남는 4번 끝. 됐죠? 봐, 간단한 지문인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면 벌써 세 문제 답 나왔어. 그러면 봐. 자, 배중률은 모든 가능 세계에 성립한다. 자, 그럼 뭐 어디로 갔었어야 돼? 4단락에 있었겠죠, 얘는. 그리고 봐, 선생님 중요하지 않은 세부 정보 안 낸다며. 아무리 봐도 배중률은 4단락에서도 4개 중에 하나일 뿐인데요. 맞아. 하지만 저 따라오세요. EBS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모순관계, 반대관계, 배중률까지 뒤지게 빡세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한다고.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배중률에 관련된 정보에 주목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발췌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정보 가치가 뒤지게 큰 애들에 대한 질문의 의도였던 거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네. 즉 어느 세계에서든 배중률은 성립한다. 오케이. 가능 세계의 어느 세계이든 배중률은 성립한다야. 가능 세계의 어느 세계 100% 가능 세계에서 배중률 성립한다야. 모든 가능 세계 성립한다야. 정답은 1번 끝이라고. 됐죠? 간단하죠. 이 느낌이라고. 이 느낌. 알겠어요? 머리가 뒤지게 좋아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수학은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누는 셈이에요. 물론 국어도 결국에는 읽고 이해하는 거지. 그런데 수학도요 공식을 모르고 개념이 이해 안 됐으면 못 푸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야. 지식이 없고 정보 처리에 공식이 안 잡혀 있으면 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 잘들 하시고 우리가 구조도 그리는 연습은 해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캡처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우리 현재 시간이 5시 5분입니다.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쉬실 사람 쉬시는데 쉬시는 동안 이 지문 필기 구조도 그리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필기 놓친 학생들은 제가 띄워놓고 구조도 그리고 있을 테니까 필기 따라오시고. 여러분 스스로 구조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리고 제 거 2개 비교하는 그 장면을 사진 찍어 올리는 거고, 구조도 필기는 교재 82, 83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여기 여백에다가 구조도 그려주시는 겁니다. 영상은 잠깐 끊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예년에 해설한 거랑 오늘 해설한 게 좀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서 지문들은, 수능 국어 지문들은 완전히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 뒤로 지금 5개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9, 20, 21, 22, 23학년도까지 쳤잖아 지금. 맞니? 23학년도까지요. 여러분 24학번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제 5개년 속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춰서 봐야 되는 거고, 이 처음 보는 퍼즐 조각을 어디에 붙일지는 그것들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림의 덩어리가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한 뭐 2017학년도, 2019학년도 이 시절에는 그림 자체가 작았어요. 처음 보는 그림들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독립적인 지문을 전제하고 접근해도 됐었고, 또는 전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이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년 해설과 지금 해설이 많이 다른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처음 본다고 전제하고 접근하더라도 1단락 주제 구조 잡았어야 되는 거고요.
가능세계의 정의와 성격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녹색으로 써드리는 내용들이 없었다면 지문 이해도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훅 줄어든다고요. 그게 만점자 148명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해법이에요. 이게 해법이라고요. 전공자 얘기를 들으실래요? 비전공자 얘기를 들으실래요? 간단한 거라니까. 두 번째, 최근 국어교육학이 가장 발전했던 시절까지 공부하고 연구해서 들어온 사람 말을 들을 건지, 아니면 아는 것도 없이 떠드는 사람 얘기를 들을 건지는 여러분 판단이에요. 확률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서리파이 된 사람이야. 자격증에서도 이력에서도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제발 비교 좀 하지 마시고 저랑 비교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평가원 교수님들이요. 한 분은 아니죠. 여러분이죠. 평가원 교수님들이나 평가원 교수의 이력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제 말하고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아마도. 왜? 저 그대로 배운 대로 현장 적용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1단락 적용한 내용 바탕으로 3단락 적용을 해봤고 문항 중요한 이슈별로 문항 설계까지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필기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 이 감각으로 보시고요. 지금 정답 아닌 선지들의 OX를 따지는 거는 이게 완전히 소화된 다음에 여러분이 시간이 충분히 있고 그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때도 괜히 어그로 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자세가 아주 안정됐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내용 정확하게 이해. 다른 선지들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가 흐려져요. 자, 이 지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버전으로 이 지문을 처음 봤다고 전제하고 푸는 해설 강의들도 올라가 있으니 버전을 달리해서 참고해보고 싶은 분들은 2배속으로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